정광은 여당 공천권 폐지하라. 집권 여당인데 공천권을 지금 폐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공천하지 않는 정당이 있나 싶은데 김기현 대표 그러자 그 입 닫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요즘에 굉장히 발언이 세지고 있어요. 그 입 닫으라. 영어로 말하면 욕이 될 뻔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 저희가 직접 들어봐야겠죠?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한 달에 당비 1,000원씩 내는 이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고려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문을 중심하여 자유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하여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공천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다른 당 창당을 해서 실질적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우리 당이 이래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 계속 스마일상 웃으면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 일 좀 담으려고 하세요. 얘기 다 했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이 어떠냐? 정광훈 목사예요.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당원 가입하십시오. 당원에도 가입하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천권을 폐지를 하고 당원 중 후보를 다 경선을 해라. 경선을 하는 것도 사실 당의 공천권 안에다 들어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수용을 하면 내가 신당 창당을 안 하겠다라고 반협박도 했죠. 국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대표 아까 웃었는데 여긴 좀 이런 표정으로 나왔네요. 그 입 다물어 주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뉴스 보는 거야? 라고 누가 물어봤더니 앞에서 씩 웃으면서 아니 개그 풀어보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웬만한 개그 프로그램보다 재밌다. 뭐 지금 이런 세간의 얘기를 만평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윤 의원님. 예. 이번 사안 당내 의원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보면 황당하다라는 말이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자꾸 정광훈 목사가 손절하라 그럽니다. 손절이 제가 알기로는 주식 용어인데 네. 손절을 하려면은 손해보고 팔으라 그러거든요. 네. 사질 않았어요? 그렇죠. 사질 않았습니다. 네. 사지 않은 주식 파는 게 공매도죠. 아. 그래서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일에 이제 있어서 그걸 한다면 아니 정광훈 목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에 그냥 뭐 부대변인이 나서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고 급이 안 생각합니다. 맞다. 급이 안 맞다 하면 또 누구를 폄하하는 이런 게 되는 게 그게 아니라 네. 당내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내 의석도 없는 사안 정당에서 자체가. 또 한다는 그리고 우리 당원의 이 네. 목소리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께서는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고 네. 정치인은 네.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는 정치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확연히 다르죠. 지향하는 바가. 그걸 같은 거기에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데는 네.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기여합니다. 거기 찾아가서 말씀하신 분. 네. 또 그것을 보고 왜 단호임을 좋지 않았냐고 키우신 분. 네. 야당에서는 당연히 상대당은요. 저희 당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 눈에 거슬린 것 있으면 공격합니다.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야 되고. 네. 그럼 우리가 내부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좀 모자랐다 생각합니다. 아, 제대로 된 조치였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제대로 안 된 조치다. 우리 제대로 당 안 된 내부에서. 조치다. 네, 미흡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이제 약간 제 말에 이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정광훈 목사는 저희 당분도 아니고 네. 종교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 사실 어제 기자회견을 열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이랑 결별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열고 기자회견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국민의힘 당원에 더 많이 가입해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는 결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는 전 국민이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해라.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공천권을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이 그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의 하나의 그러한 파로서 어떤 조언을 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내년 총선에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게 해석이 들렸죠. 가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창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광훈 목사가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보수라든지 보수를 지지하는 어느 한 중도 세력이 네. 과연 분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저러한 것들이 오히려 네. 보수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저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선을 지금 긋지 않으면 그러면은 극우 보수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어떠한 결별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러한 언급을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 좀 황당한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뭐 우리한테 공천권을 폐지하라 말아야 무슨 얘기야? 뭐 이런 얘기 좀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왜 우리를 버리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건데 그 목소리도 같이 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정당과 결별은 뭐냐면 우린 신당 창당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200석 할 자신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네.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 나한테 왜 홍준표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를 버리려고 하십니까? 목사님이 도와주면 200석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님. 예. 근데 그걸 뭘로 믿죠? 근거가 뭐죠? 네.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만평에 개그를 하는 이유가 저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네.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믿을 수 있으려면 네. 근거, 증거, 믿을 만한 신뢰를 줄 만한 네. 그 무언가 자료가 있어야죠. 네. 저도 그럼 예를 들어 나가서 전 국민이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 그게 말이 현실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단순한 외부인의 황당한 주장일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 국민의힘 관련한 얘기 말고 또 논란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나오는 원리가 뭐냐? And the very first method for this 요거 is 통신사 이동을 1000만 명만 자유우파에서 하면 that within the liberal right wing, if 10 million registered for 한 this, 달에 2천억이 생겨. moving of the 이 사건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that this is a communication of Jesus' 1200만 Korea, 기독교인들은 다 통신사 이동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then must all the 12 million saints 안 of 하는 the Korean Christian 사람들은요 churches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돼. participate in this. 병실 5,000석의 복지병원을 내가 지으려고 그래. That I want to build this welfare hospital for the country.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한나라 갈 때는 And when Christians, they go to heaven 이쁜 간호사들 말이야. along 치마도 with pretty 짧게 nurses. 입혀가지고 네. 아휴,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통신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통신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다 가입을 해야 된다. 이거는 명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통신사도 만들고 내가 복지병원도 만들 거다. 주로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병원을 만드는데 간호사들 치마는 왜 짧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김관욱 교수님. 예. 이거는 정치권 사안을 떠나서 약간 기독교계에서도 좀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는 사안인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분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성직자인지 사업가인지 정치인인지 당도 만들고 이동통신 사업도 하고 또 짧은 치마 입히겠다고 하니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손절이라고 아까 뭐 손절을 부인하셨는데 손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 치고 같이 연단에 같이 안 올라가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같이 유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도움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분의 얘기가 사실 미국식 그 경선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클로즈드 프라이머리처럼 네네. 경선을 통해서 이제 공천을 하자 이건데 그렇게 하면 본인의 영향력을 뭐 10분 발휘하고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 전혀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하루빨리 사실상 이런 제도권에 있는 정당들이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윤 의원님. 지금 그 우리 말씀하시는데 네. 정광훈 목사랑 유세를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거든요. 네. 확인해 봤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네. 하신 분도 있지만 안 몇몇이 하신 분들이 있다. 월등하게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올라간 사람이 없는 수준은 아니고 몇몇만 올라갔다로. 근데 주요 주자들이 네. 올라갔다고 봐야죠. 몇몇이긴 한데 또 사실이고. 주요 주자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 권리당원들이 뭐 수십만 명 되잖아요. 그분들이 올라가시진 않았겠죠. 아니, 근데 당을 아니, 대표하는 유세라는- 여러분들이 올라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예,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아까 이제 목사님인지 정치인인지 이렇게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기독교 내에서도 전광훈 목사의 저 주장들에 대해서 저는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한기총이나 등 여러 그 교단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종교적 판단을 하려고 좀 시도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중단된 것 같은데요. 저게 그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도 사실 불신을 만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저는 기독교계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네. 문제는 전광훈 목사의 저 주장에 동조하는 실제로 또 개교회 목사들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뭐 열심히 지금 적고 계세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예를 들면은 그 목사님으로서 어떠한 일을 종교인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훈수를 두신다거나 아니면 조언을 두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정치에 대한 종교인으로서의 조언으로 들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여러한 예를 들면은 공천권과 관련되어서는 뭐 네. 공천권에 대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것으로 선회해서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그 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이라든지 저런 얘기들을 할 때에는 이제까지 정광훈 목사의 다른 진술까지도 아니면 다른 언급까지도 굉장히 신빙성이라든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관건은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모르는 생판 외부인이다. 정광훈 목사는 매수를 안 해서 손절이고 뭐고 할 것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내부인은 잡아야죠. 내부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사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선 윤 의원님 예. 5.18 전에 징계를 처리하겠다란 얘기도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윤리위원회가 이제 그 위원장이 그 취임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걸로 네. 그 공식적인 활동을 이제 시작했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저희들이 아직까지 윤리위원장이 어떻게 하겠다 공식 일정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안에 있으면은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김재원 그 최고위원 지금 자숙 중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다. 근데 거기서 징계가 어떻게 될 거다 하면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러나 국민 우리 보다 많은 당원들의 상식에 네. 맞는 네. 그런 결정이 나올 거라고 뭐 저는 그래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정광훈 목사 이제께서 뭘 하는데 네.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를 전혀 모른다가 아니죠. 그냥 아 그런 분이 있구나, 그런 활동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우리 당의 일부는 거기 가서 뭐 연설을 행사도 같이 하고 하는구나. 네. 라는 것이지 우리 당 안에 있어서 당적이 갖거나 우리 당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손절을 하지. 남이 가지고 있는 주식 손절하면 공매도나 절도입니다. 예. 공매도도 아니고 절도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남의 주식 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팔아라라는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내 윤리위가 꾸려졌고 여기서 판단을 할 텐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얘기를 하는 건 자칫 또 논란이 될 수 있어 말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짧게 김관옥 소장님. 네. 상식선에 맞는 징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요?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네. 저는 뭐 최고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김재원 최고뿐만 아니라 다른 최고들도 굉장히 설화해서 같이 힘을 보태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김기현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강을 잡는, 그래서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최고위원 사퇴가 먼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